다음으로 저희 학원에서 형법을 담당하고 계신 오재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재현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뒤에 이지민 선생님이 안 오신다 그래서 제가 형법 형소를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뭐 양력이 좀 많죠. 그것도 좀 줄여놨네. 제가 4개 학원 이쪽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맨 처음 강의한 게 우리 학원 맞아요. 여기서고. 그래서 이제 원래 제가 형법 형소를 같이 했다가 도저히 시간이 좀 안 돼서 재작년부터 이제 형소는 우리 이지민 선생님이 하고 계신데요. 어쨌든 그분은 저 공부할 때부터 강의했던 분이라 훨씬 나으신 분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이제 좀 게으르셔서 재교재를 쓰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앞에 이주성 선생님도 근데 머리를 이발을 한 게 아니라 면도를 하고 오신 것 같은 느낌 들어서 뒤에서 되게 빛나가지고 좀 재밌었죠, 여러분. 수업 시간에도 매우 재밌을 겁니다. 그분 우리 또 둘째하고 친구예요. 그래서 대학 동기고 그래서 잘 알고 있는 분이고. 자, 일단 여러분들 아까 이제 행정법 얘기했었는데 형법 형소는 좀 다릅니다. 행정법은요 이제 정해진 게 있어요. 그래서 반복되거든요. 기출 나왔던 게 반복이 되는데 우리 형법 형소는 절대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파고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복이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쪼개기 문제를 좀 많이 하는데, 네, 여러분 지금 제가 형법 형소 얘기해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형자 들어가면 이제 나쁜 놈 잡는 거 그런 건데 일단 합쳐서 형사법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여러분 일단 민총에서 민법부터 좀 잘 배우고 오시면 우리가 이제 좀 개념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민법 총론이 결국은 법학 전부에 대해서 개념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부터 잘 하고 오시고 민법 이제 쭉 정리하고 또 민소하고 그다음에 형법 형소가 오는데 일단 개념 같은 건 비슷하게 가지만 형법 형사소는 조금 방향성이 다릅니다. 다르고 나중에 답안 쓰는 연습하는 때 또 좀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민사 같은 경우에는 결론부터 써도 좋아요. 형소도 그렇긴 합니다. 결론부터 써도 좋은데 형사소송법은 결론부터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범죄가 성립되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처벌 조건, 소추 조건 이런 것도 있게 되는데 일단 성립 요건에서도 구성깨당성, 위법성 책임 이런 순서가 다 있는데 결론부터 무슨 죄가 성립한다. 그런 내용을 틀려. 그럼 완전히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거꾸로 이렇게 처음부터 해서 쭉 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답안 쓸 때 좀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꼭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명, 좀 10몇 명이 앉아 있다가요. 마지막 되면요. 사람들이 다 교체돼서 새로운 사람 앉아 있어요. 뭔 소리냐면 아까 이준 선생님 얘기하셨지만 1년 만에 안 돼요. 사실상 이제 제가 장담하는데 1년 만에 된 사람은 예전에 다른 공부를 했던 사람, 해왔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와서 바로 될 수 있어요. 근데 처음 하는데 한다. 제가 처음에서 1년 만에 되는 사람은 이 공부를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국가 발전을 위해서 다른 일을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롱텀을 좀 생각하십시오. 롱텀을 좀 생각하시고, 그리고 아까 이준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현장에 좀 나와야 돼요. 현장에 나와서 저도 3년째 본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 꿋꿋했어요. 꿋꿋해서 좋았어요. 합격을 못해서 아쉬웠긴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계속 나오면 더 많이 배워가잖아요. 그죠? 근데 인강으로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질문도 아주 죄송한데요, 제가요 하면서 막 이렇게 질문해요. 근데 그게 다 알려질까요? 그게 다 안 돼요. 저도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직접 있으면 막 얘기도 해주면서 막 할 건데 지면에 할애가 한정이 돼 있잖아. 그런 것 때문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별로 안 나오면 정말 힘들어요. 강의도. 저도 여러 관 다니는데 노량진 이런 쪽에서 이제 촬영을 좀 여러 개 하는데 힘듭니다. 사람이 별로 없으면 되게 힘들어서 막 인형도 앉혀놓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물론 이제 저기 코로나 때부터 익숙해지긴 했는데 이제 촬영 위주로 하게 되면 되게 좀 우리도 힘들어요. 강의하는 자체가. 그러니까 좀 몰라도 좀 고개 끄덕이고 그렇게 해줘야지 막 이렇게 해서 진도도 잘 나가고 리액션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요새 인터넷이 아무리 발전했더라도 실강 나와서 꼭 좀 하십시오. 그리고 그게 여러분 성실도의 체크예요. 성실도 체크니까 항상 수업은 빠지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그러고 보니까 뒤에 5마리인데 그 중에 한 마리구나. 형법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비순환 말고 이제 1순환부터 바로 거기서부터 맨날 쓰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짧게라도 해서 이제 쉬는 시간에 제가 이제 다 봐줘요. 봐주고 그다음 이제 2순환부터는 실제 이제 시험 써서 내니까 제가 이제 직접 채점을 하게 되는데 제가 원래 이제 주력이 어디 갔냐?
여기 있구나. 주의력이 이제 변호사 시험 쪽인데 그쪽에서 이제 워딩을 하거든요. CBT를 해가지고 이쪽을 치게 되니까 거기서는 시간 부족은 없어요. 시간 부족은 없는데 양을 넘길 수가 없어요. 한정이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우리는 마음껏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 내에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정말 천하에 제가 부러워한 사람인데 제가 이제 하여튼 대입도 그렇고 본고사부터 해서 뭔가 막 쓰는 거 있잖아요. 다 떨어져 봤어요. 그래서 객관식은 다 붙어봤는데 사례는 다 떨어져 봤어요. 하여튼 쓰는 거는 글씨를 참 못 씁니다. 그 시간 내에 못 썼던 것도 있는데 아무리 뭐 무슨 고시체 뭐 연습을 하고 별 지랄 발광을 해도 시험장 가면 똑같았지만 벌벌벌 하면서 그래서 그런데 가끔 여러분이 제가 요새 올해 특히 느꼈던 건데 이제 갑자기 나타났던 분이 있어요. 갑자기 피셋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선생님 한 번도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떡하죠? 근데 이번 기회는 잡고 싶어요. 근데 자기도 좀 어렵다는 걸 알죠. 그래도 이제 제 희망 고문까지는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어려운 거 아시죠? 하면서 이제 얘기는 해줬어요. 그래서 매일 쓰게 했는데 생각보다 글씨를 못 쓰더라고. 여자분인데 처음에 남자분 글씨인 줄 알았어. 근데 글씨를 의외로 못 쓴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못 바꿔요. 못 바꾸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써봐야 돼요. 쓰면서 그나마 좀 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로 글씨를 좀 못 쓰고 빨리빨리 좀 못한다. 그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건초염 걸릴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건초염 걸리는 사람 치고 합격 못한 사람 하나도 못 봤어. 저도 걸려보려고 그랬는데 저는 안 걸리더라고. 그랬던 게 있는데 여하튼 여러분들 이제 제 과목으로 얘기하면 이제 형법에서는 여러분 총론이 좀 어려울 겁니다. 형법 총론 같은 경우에 이게요. 왜냐하면 직접 범죄를 저질러 보면 강론은 편해요. 물론 실제 저 범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야, 너 어제 뭐 했어? 나 겨우 강도했어. 그러면 야, 이 자식아, 저기 뭐 살인을 한참 했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지하철 같은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근데 어쨌든 강론은 좀 쉬워요. 각 범죄들이 있으니까. 근데 총론이 여러분 민법 총칙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공통되는 개념을 총칙에서 얘기하듯이 총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형법이 한 200년 역사 그 정도 있게 되는데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이제 고전학파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 역사에 그 역사. 근데 되게 체계적이에요. 맨 처음에 형법을 공부했던 그 연구했던 분들이요 누구였을까요? 종교학자하고 철학자들이에요. 종교학자, 철학자. 그러다 한 100여 년 지나서 이제 과학자, 의사 이런 사람들이 또 범죄자를 연구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오면서 이제 공통된 요건, 수많은 범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걸 뭘 어떻게 체계를 잡아서 할까? 그게 이제 뭐 구성과당성, 위법성, 책임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용어 자체도 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이론들이 아니니까 번역을 해왔는데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뭐 합일태적 범죄 체계, 합일태 들어봤어요? 그럼 들어본 적이 없죠. 그렇듯이 또 막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의 착오 막 이런 것들도 용어가 나오는데 그런 게 좀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형법 같은 경우에는 예들을 그 어떤 제가 금방 얘기했던 사례들 있잖아요. 그런 거 예들을 좀 떠올리시면 이제 금방금방 좀 해결은 됩니다. 하지만 미리 얘기하지만 우리 5과목 중에 민사송이 제일 어려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법 총론. 그렇게 될 거예요. 다른 건 그래도 시간 지나면 되는데 처음에 민사송 딱 들어가면 어느 나라 말일까 싶어요.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그랬거든. 그리고 막 다수당사자 소통관계 나오고 그러면 더 미칩니다. 근데 우리 형법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총론이 좀 체계적이어서 여러분들이 막 그냥 암기로만 버티려는 사람들은 조금 난관을 겪게 될 겁니다. 하지만 명 강사가 잘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걱정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형사송 같은 경우에 참 형사송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재미없어요. 근데 민소보다는 좀 나아요. 우리는 다수당사자 해봐야 공범인 공동피고인,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 해서 그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접근법도 형법 같은 경우에 이제 판례 중심으로 가면 되지만 형사송은 좀 조문 중심이에요. 조문 중심. 그래서 항상 절차법은 조문도 좀 갖고 다니면서 열심히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떤 과목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피셋 준비하시면서 가치존 준비하세요. 아까 제가 그분 얘기했잖아요. 얼떨결에 붙어가지고 좀 아깝잖아요. 올해 뭐든 어떻게 막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 심정으로 끝까지 시험 봐서 되더라고. 근데 제가 딱 6회였었지만 1회하고 6회 때 차이가 꽤 있더라고.
노력을 그만큼 한 거예요. 그새 그 짧은 시각에 제 뭐 형법 사례집 막 돌리고, 뭐 타공과에 막 돌려서 어떻게든 막 해보려고 했었던 그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노력 필요하긴 한데 그 미리미리 하자고, 알겠죠? 그래서 제발 여러분이 개강했었을 때 마지막에 종강 이번에 또 어떻게 제가 형법을 제일 마지막 종강으로 했었는데 마지막 과목이었는데 그때까지 좀 얼굴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잖아요. 너무 지난하고 힘든 싸움이거든요. 남들 놀러 가고 싶을 때 가도 돼요. 가도 되긴 되는데 그만큼 더 노력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 속에서 되게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중요한 순간인데 아까 기회비용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그 얘기를 꼭 얘기하는데 이 젊은 날에 다른 거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많은 돈 또 많은 그 시간을 투자해서 한 2년 가까이를 투자를 무조건 하게 돼 있는데 그만큼 인생에서 후회되지 않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도 빨리 그만두고 나가는 사람은 정말 열정적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합격해서 나가는 방법도 있고 내 길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느껴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시작을 할 거라면 어쨌든 정말 그 마음을 갖고 가세요. 그리고 제가 작심삼일도 120번만 하면 1년 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며칠마다 한 번씩 여러분 다이어리가 됐던 어디가 됐던 자기 초심 잃지 말자고 그렇게 좀 계속 다짐하고 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외로운 싸움이야. 외로운 싸움이니까 같이 공부하면서 좀 친해져도 좀 좋아요. 좋으니까 친해지랬더니 딴짓하지 마시고 뭐 연애 이런 건 하지 마시고 그냥 공부만 친해지시라고 알겠죠? 그 하길 부탁드리고 어쨌든 우리 김지원 선생님 오셨구나. 다행이네. 제가 길게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 지금 뭐 제가 과목 얘기해도 잘 이제 알아듣지 못하니까 정리하면 뭐다?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써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글씨 아무리 안 좋아도 계속 노력하세요. 노력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답안 받으려고 그렇게 할 테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